네,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이제 개편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22학년도가 사실은 지금 중3부터 시작되는 전형의 이제 개편인데요. 관련해서는 뭐 고등학교 이제 선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라보시는 시각 자체도 좀 다양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결국 지금부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사실은 좀 주목이 되긴 하는데 중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제도 개편으로 유불리가 생긴다기보다는 아마 다 같이 고민하는 것처럼 뭘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에 좀 주목하시는 게 제대로 된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도가 개편되고 제가 이제 몇 군데 대학에 먼저 전화를 좀 해서 입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대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앞서서도 제가 이제 2022 개편했을 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시하고 정시에 지금 서울대는 아직도 8대2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아마 7대3으로 하겠죠. 뭐 국가의 대표적인 이제 대학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 비중을 30% 정도 늘릴 것 같긴 한데요. 이 30%를 넓히면서 과연 30%로 갈지, 35%로 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주목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35%로 한다는 것은 35%를 기준으로 뭐 줄이고 그보다 조금 적게라든지 또 많게라든지 이렇게 정시 모집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서울대인데요. 서울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하고 수학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탐구에서도 지금 서울대는 지금 과학탐구에서도 과탐 2 과목을 1+2나 2+2 이렇게 해서 2 과목을 반드시 한 과목 이상 봐야만이 자연계열에서 정시 모집을 수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지원 자격이 되는 거죠. 만약에 2 과목을 안 보면 서울대에 지원해도 떨어지는 겁니다. 수능의 응시 과목에 서울대가 정한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도 서울은 인문계열 지원에서는 필수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울대에서는 2022학년도 이후에 수능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이게 발표되는 동시에 다른 대학들도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아마 수시하고 정시의 모집 비중 자체는 조금 달라지고 정시 모집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그래서 30%를 넘는 뭐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지만 전형에서의 변화는 크게 지금과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현행하고 유지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한 축에서는 대학의 선생님 입장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가 이제 달라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개편되면서 간소화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 있는 평가 요소들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뭐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등등의 부분에서 평가 요소의 기준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들을 대학에서 새로 정하고 전형별로 전형 요소를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학생부가 어떻든 간에 개선하고 심플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아이들이 변별이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성선발대학은 없어지고요. 논술 보는 대학들도 조금 더 축소를 해서 결국에는 정시 모집으로 모집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논술이나 또는 뭐 적성이나 이런 인원들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정시 인원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은 경쟁대학에 비해서 수시 모집에서 여전히 좋은 학생들을 먼저 선점해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 모집을 많이 줄이고 정시 모집을 많이 확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의 눈치를 많이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미리 먼저 조금 관심을 두고 보자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대학은 주요 대학하고는 조금 입장은 다릅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수시 모집에 합격이 되면 수시에 등록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야만이 일단 합격된 학생이면 뭐 소위 말하는 수시 납치처럼 아이들을 발목을 묶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수시 모집 비중을 줄일 수가 없어요. 정시보다는 수시를 많이 뽑아야만이 지방대학의 생존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니까 여전히 수시 모집 비중을 뭐 일정 부분 이상으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바로 직결되는, 저희 지금 생각하고 직결되는 거일 것 같은데요. 자사고 특목고는 이제 생존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근데 2022학년도 보니까 정시가 좀 확대되잖아요. 수능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비 고1, 지금 중3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우리 고등학교로 많이 와라. 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수시가 많이 뽑는데 큰 이 수시 대세, 수시에서 많이 뽑는 비중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대학에서의 염려처럼 학생부가 개편되고 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대학에서는 선발을 하지만 근데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달라야 된다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일부 깨어있는 선생님들은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학교가 변화하려면 선생님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달라져야만이 이 대입제도 개편도 사실은 의미가 있지, 선생님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아까 이제 고교의 아마 그 학생부 개선이라든지 고교 체제 개편 아마 이런 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도 선생님 스스로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한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선생님들 꽤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하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대비하는 학교가 유리할 거다라고 보시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는 수시를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수시와 정시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학생들 따라서는 이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을 다 수시로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에 적응도가 높아서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유지를 하면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정시 체제로 바꿔줄 수 있는 학교의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더 유리하고 좋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 입장,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면 2022학년도에 바뀌어졌는데 지금 아직 초등이긴 한데 또는 중3인데 유리한 고등학교는 어디예요? 우리 중1, 중2인데 지금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자사고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이렇게 유리한 고등학교가 어디인지를 특히 이제 뭐 좀 유리한 학교가 대입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찾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대입제도 정말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하고요. 이제 기껏 수시 내신 체제로 학생부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았는데 수능도 확대된다고 하니까 이 둘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겠다, 부모님도 더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 자꾸 바뀌는 걸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 만들어 놓고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또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렇게 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계신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하니까요. 어떻든 간에 자사고나 특목고나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중계동처럼 교육특구라고 일명 이제 칭해지는 이런 쪽은 좀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비평준 명문고등학교도 사실은 뭐 수능을 좀 준비할 수 있다는 체제로 놓고 본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질 수 있다. 상황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명문대학 진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그 대학 이제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뭘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학생이 조금 더 깨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있는데 이 명문대학이나 주요 대학 진학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실제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학교 탐방이 될 수도 있고 대학 탐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아이에게 인지시켜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2022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큰 틀이 국가교육위에서 공론화위원회 국민 참여 속에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예요. 아무도 못 바꿀 거예요. 대통령도 쉽게 바꾸지 못할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우리 이제 지금 현 정부 안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중간에서 반대 세력이라든지 우리가 지켜보는 과정이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 상황에서 조금 더 늦춰질 수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입시의 큰 틀 방향 그리고 미래 교육의 지향점은 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이슈 없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정리하면 고교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학생 보고 또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학교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아마 입시가 좀 달라지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바뀌어야 돼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를 학교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달라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학생이 학교를 믿고 선생님과 함께 입시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학교들이 되게 많고 그런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고 입시가 이제 제대로 치러지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은 학생을 나무라고 학생은 부모님은 학교를 또 뭐 나쁘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재창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애려면 결국에는 이 삼박자를 잘 맞추는 것들이 학교 선택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의 이제 방법들이 바뀌어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발표 수업하고, 그죠? 토론 수업하고, 뭐, 모둠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 바뀌어진 교수 학습 어떤 체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학년에서부터 익숙하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여럿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이제 뭐 활동 중심이냐 아니면 말 잘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학업 역량이 우수한 거를 어떻게 학생이 이제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학업 역량이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그래야만이 여러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대학 입시가 이제 바뀐다고 하면 학교 현장이 막 들쭉날쭉 난리인데요.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미래 지향점의 교육을 놓고 이 학교의 교육 현장 자체가 바뀌어져 가면서 대학 입시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대학은 좋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할 겁니다. 그 틀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고 좋은 학생이고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인가를 좀 염두에 둘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능은 2022학년도 이후에 좀 많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주관식의 문항들도 일부 도입이 될 수 있고요. 뭐 단편 서술이든 간에 또는 에세이처럼 논술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는 뭐 긴 글을 쓰는 그런 수능의 변화도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능의 변화 자체를 제가 조금 시간을 두고 보긴 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에 또는 뭐 수학에서는 주관식의 9문제를 그냥 마킹해서 주관식을 풀어내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서술에서 쓸 수 있는 아니면 긴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수능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나 부모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열린 공부, 큰 공부가 필요한 거죠. 답찾기 훈련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잘 암기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된 지식을 어떻든 간에 내 식으로 내 생각을 좀 덧대거나 보탤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지식의 확장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많은 설명들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너무 그냥 뭐 호들갑 떠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좀 지켜보시면서 뭔가를 좀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학 입시의 변화 또는 대학 입시 전형 자체가 되게 좀 어렵고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생의 학업 역량을 위주로 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대학 입시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잘 준비를 하신다면 목표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